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랜선 상담소 돈워백 문을 열었습니다. 생선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선 김동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근데 저 한숨이 좀 늘었어요. 이거 왜요? 하면서. 저도 사연을 이제 저한테 공유하시잖아요. 제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생선님은 요즘 고민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막 계속 가잖아요. 불안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여행에 다녀와서 글을 쓰는 일인데 여행도 못 가서 글을 안 쓰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오늘의 베이비 얘기가 마치 저 얘기 같은 느낌도 있고, 사실 저는 이 베이비를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 같은 문화센터에서 인사 나누었던 쌍둥이 엄마예요. 근데 이 베이비께서 저한테 되게 자괴감이 들게 하는, 너무 잘하고 같이 몸으로 노시는 그런 분 있죠. 저는 정말 한 걸음 떨어져서 블록 던져주고 제발 나에게 치대지 말아줘. 베이비 이야기를 만나보죠. 네. 요즘에 저는 앵그리버드가 된 듯 항상 화가 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저를 보는 남편도 힘들어하고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니까 저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이 감정들이 주체가 안 됩니다. 저희 남편 사업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힘든 시기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것으로 좁혀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달까요? 제일 속상한 건 남편일 걸 알기에 그 앞에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 감정을 남편에게도 숨기게 됩니다. 제 감정은 다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맞춰줘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지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 때만 되면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애들이 얼른 잠을 자야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그래야 조금은 쉬는데 아이들이 안 자고 늦게까지 놀려고 하면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됩니다. 제 감정의 화를 살펴보면 시댁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10살이 넘은 외손주를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저희 어린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시는데, 그게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간 참고 넘겼던 것들이 다 터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아이들은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하는 태도이시니까 너무 섭섭해지더라고요. 제 탓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원해서 낳은 제 예쁜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로 인해서 저는 하고자 하는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걸 나 몰라라 하시는 시댁의 상황. 저에겐 버겁습니다. 이전엔 남편이 벌고 제가 용돈벌이 하듯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버는 돈이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가 되고 제가 가장이 되어버리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일 힘든 시기, 누구나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런 때 남편에게는 든든한 아내여야 하고 아이들에겐 언제나 안정을 주는 좋은 울타리여야 하고, 그런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죄인이고 많이 고됩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화와 짜증이 아이들이 일찍 잠들지 않는 날이면 아이들에게 폭발하고 맙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아이들에게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 힘듭니다. 걱정인형 2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이분이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지 마음으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잖아요. 우리 또 같은 둥이 엄마로서 저는 감정이입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둥이 육아라는 게 둘을 혼자 보는 게 정말 근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발달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비슷할 때가 많아요. 엄마가 지금 나랑 손잡아야 해 라는 걸 이를테면 원할 때 둘 다 원해요. 다행히 손이 2개니까 하나씩 잡아주면 되죠? 네. 그럼 또 그걸 싫어해요. 내 손만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독점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네. 이게 단지 아유 뭐 돈 없어도 그래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쌀과 김치만 있으면 살았다 라고는 하지만 네. 살긴 살았겠죠. 그건 옛날이 부지했겠죠. 그건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게 일단 위축이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죠. 네. 육아의 부담은 사실 더 가중되고 그런 와중에 나의 일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편 쪽의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왔어요. 지금 감정의 격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든 향해야 해요. 지금 현재는 시댁을 향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정황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너 진짜 지금 힘들겠다. 이 버거운 상황을 해나가고 있잖니. 정말 대단한 거야. 이 말을 지금 꼭 누군가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좋게는 남편, 가장 가까운 친구, 엄마, 시부모님 해주셔도 정말 좋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여기 옆구리 찔러서 그렇게 절 받을 상황이 아니다 하면 이 베이비에게 우리가 해줘야죠. 일단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맞아요. 이 상황에서 막 저는 정말 평온한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베이비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일은 해야 되는데 아기들 때문에 그것도 녹록치 않지.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마음은 불편하지 않고 상황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건 경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제가 사랑해서 난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무게가 엄마가 안 돼봐서 몰라요. 이게 진짜 100톤 같아요. 무게가. 그 정도 이제 내가 낳은 아이한테 내가 책임 안 지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뭐야?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는 게 엄마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이분이 너무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삭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부모님 너무 신경을 안 써준다고 하셨잖아요.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친딸처럼 여기겠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친딸이 아닌데 어떻게 친딸처럼 여겨요. 그 아들의 그 부인은 거기도 엄마가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을 책임지고 그 친정 쪽에서는 베이비한테 신경 쓰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는 사실은 상황이 자기도 많이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돌봐주고 있는 아이는 벌써 9살이라서 사실 손도 많이 안 가고 우리 아이는 이제 막 4살이 된 한 명도 아니고 2명인데 그런 걸 조금 헤아려 주신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드는데요. 이 시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힘들다. 제가 한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제 나이가 되니까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동창의 어머니도 제가 이모라고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오랜만에 그분을 봤는데 너무 갑자기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 봤구나. 걔 있지, 네 동창 선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 봐주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 거랑 나이가 드신 어머니 보는 거랑 그게 다른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능숙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힘이 필요하다고. 체력전이에요. 체력전이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울 수 있어. 난 그것도 너무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가 이렇게 상황이 몰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앵그리 버드가 안 됐을 거야. 가장 시급한 거는 이 패턴을 끊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화살이 가는 것만은 피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베이비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할지. 그래서 어쩌면 이 베이비가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인지의 폭에서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더 도와주시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시댁은 그래야만 하는 의무의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해주신다고 섭섭해하면 나만 힘들어요, 진짜. 시부모님이 우리 베이비의 상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항상 다른 것까지 다 끌고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 베이비가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들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분이시도. 그러니까 지금 시댁에 돈 달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폭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폭탄은 돌려야 돼요.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시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들이 지금 못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아들 것도 좀 책임져달라 이것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반대해요. 왜요? 물론 시부모님의 자녀죠. 그치만 나의 남편이지요. 반납할 거 아닌 이상 아들 얘기를 꺼내서 시부모님한테 부담을 주거나 어떤 걸 요구하는 건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책임 소재는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이건 안고 간다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댁에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걸 내가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확고하게 지녀야 갈등이 사라져요. 시댁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내가 기대하는 순간 시댁에서 해주지 않으면 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친정에다가 하잖아요. 친정에도 같은 태도여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친정에도 같은 태도여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도
친정을 향해서는 너무 죄송한 마음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댁에 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막 벽이 막 이렇게 다 네. 양 사방의 벽이 막 좁혀지는 지금 그런 느낌일 거라고요. 그건 게임이 아니고 고문 같은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해서 이거 너무 이해하고, 저도 그러한데 좀 냉정하게 친정 부모님이 주시는 무한한 도움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요. 시댁에서도 도움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서운해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나는 엄마의 길을 택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 100톤을 나는 짊어져야 해요. 하지만 같이 짊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랑. M1 시댁을 긁을 그게 아니에요. 괴롭혀야 한다면 남편을 괴롭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 걸 알기에 남편에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게 아이한테 갔잖아요. 그거야말로 가장 비겁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반론을 하려고 했거든요. 설득당했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여기서 덧붙인다면 뭔가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부탁할 사람이 가족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부모님한테 약간의 그런 좀 부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불만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예전처럼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첫 손주랑 여행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완벽한 어른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그게 이치고 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숨 쉬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민폐거든요. 우리 베이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좀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내비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해야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쟤는 잘 살구나. 우리 며느리는 진짜 슈퍼우먼이야. 이렇게만 그냥 자랑스럽게만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진짜. 네. 근데 오히려 정말 이런 베이비야말로 자기 힘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해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걸 혼자서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혼자서 헤쳐나가려면 험한 길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혼자서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쓰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내가 결국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해. 왜냐면 내가 엄마야. 하지만 엄마도 사람. 엄마도 사람이야. 네. 힘들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해요. 공감받고 위로받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 지금 저는 사실은 남편과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자신의 부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쩌면 남편분은 되게 모를 수도 있겠다. 그치. 남편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걱정 인형 1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힘들면 다른 사람 탓도 하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잖아요. 공자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근데 이 베이비는 누가 보면 완벽해 보여요. 지금. 예, 왜냐면 그렇죠. 실은 힘든 내색을 못 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비는 한 번에 2명이 생긴 거잖아요. 베이비도 엄마는 처음인 거야. 맞아.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비한테 한마디만 해주죠. 예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빌리 Don't Be Hero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영웅이 되지마 빌리라는 소리인데, 너무 완벽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으로 하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지금 누구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둥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는 소리 쟤 진짜 잘하거든요. 우는 소리 많이 해요. 괜찮아요. 결국 내가 다 짊어져야 할지라도 나 힘들어 얘기해요. 베이비 얘기하면 도움의 손길도 와요. 얘기 안 하면 도움의 손길도 못 와요. 터지기 전에 김을 빼는 걸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줄게요, 우리 베이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메일 주소 있어요. 글 남겨주시면 저희는 심지어 답장도 보내드립니다. 랜선 상담소 네. 본업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